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2쪽, 52쪽 탈락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 예전 교재하고요, 문제만 좀 더 들어가 있지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좀 바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수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예전 교재 가진 친구들은 불편 없이 하도록 그렇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했으니까, 일단은 새 교재에 너무 눈독 들이지 말고, 새 교재 뭐 지금 이제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은 새 교재 가지고 하시고, 또 그 이전의 친구들은 그 이전 교재 가지고, 하여간 공부하는 데는 수험서는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뭐 쓸데없이 계속 매년 수험서가 바뀌는 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공부하는 한 권만, 알겠죠? 가지고서 수업을 듣고, 또 그걸 자기만의 수험서로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냥 수험서에 내용이 있다고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이제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운 변동을 공부했어요. 또 일주일 만에 보니까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자, 우리가 음운 변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교체, 그리고 축약, 탈락, 첨가. 자, 지난 시간에 교체와 탈락까지 공부를, 축약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체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에는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들어가고, 그리고 동화작용이 포함되고, 비음하나 유음하는 모두 넓은 의미의 교체라고 했죠.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과거에는 첨가했는데 지금은 교체에 들어가 있다. 기억나요? 그리고 축약은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만났는데, 즉 하나로 줄어든다고 그랬죠? 새로운 음운 하나로 줄어들면 이를 축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탈락을 보겠습니다. 먼저 탈락은요, 우리말의 어간에 이 탈락은 어떤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만났는데 하나만 남는 거죠. 하나만. 미안하지만 저 꼭꼭 선풍기 좀 틀어줘. 자,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만났는데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음호음 탈락이야. 음호음 탈락. 그래서 우리말의 어간에 음호음이 들어가는 건, 네가 심리적으로 해주기 싫으니까 자꾸만 안 되는 거야. 진심을 다해서 한번 꽂아봐. 콘텐츠 안 되냐? 뒤에 뭐라고? 아니야, 저 전기가 안 되나 본데? 한번 때려주면 돼? 아, 저게 또 고장 났구나. 하여간 우리 학원에 제대로 된 거는 학생하고 선생님밖에 없어. 모든 하드웨어는 그냥 아, 그래? 그럼 냅둬. 할 수 없지. 그냥 빼버려. 전기 안 되나 보다. 자, 그러면 거기 음호음 탈락. 그래서 예를 들어 쓰다 하면은 여기 어가 오면, 이 모음의 어미가 오면 써라고 쓰게 되죠. 즉 모음의 어미가 오면 탈락이 일어나. 그런데 어간에 음호음이 들어가는 말들은 모두 그런 일이 벌어지죠. 들르다 했을 때 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들러. 따라서 시험 문제에 들러 해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들러라는 발음만 해서는 알 수가 없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형태소를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들러는 들르다라는 말에 어미 어가 왔고,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들르다 들러, 또 그 옆에 따르다 따라, 이 경우 우리가 음호음이 탈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리을 탈락은요, 우리말에서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어간은 예를 들어
밭을 갈다. 밭을 갈다 하면은 밭을 갈고, 밭을 갈지, 밭을 가라. 자, 이렇게 변함이 없다가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밭을 가니, 밭을 가는 하고 리을이 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을 받침의 용어는 어떤 어미가 올 때,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리을이 탈락해요. 그러니까 얘도 시험 문제에서 밭을 가니 라고 했을 때 밑줄 친 말에 일어나는 의문 현상을 했을 때는 발음하고 표기하고 똑같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뭘 한다? 형태소를 분석한다. 그러면 형태소를 분석하면 기본형이 뭐야? 갈다니까. 갈다에 어미 뭐가 온 거예요? 니가 왔고. 그런데 간이라고 썼으니까 뭐라고 붙인다? 리을 탈락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어질다라는 말이 오면 역시 어진이 하고 니은이 올 때 어진, 그리고 비읍니다가 올 때도 마찬가지죠. 어집니다. 또 시가 올 때도. 그러니까 이건 누가 알려줘서 우리가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그렇게 리을이 탈락하는 걸 알 수 있고, 다만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것 뿐이에요. 따라서 어질다에 비읍니다가 오면 뭐가 돼? 어집니다. 그죠? 어지릅니다. 이렇게 안 되죠? 어집니다. 또 시가 오면 어지시다. 그리고 어미 오가 오면 어지오 하고 리을이 탈락합니다. 됐죠? 또 날다라는 말도 나니, 나는 하고 니은이 올 때, 또 납니다 하고 비읍니다가 올 때, 또 시가 올 때 나시다, 또 오가 올 때 나오 하고 탈락하고요. 맨 끝에 날, 어질, 그리고 갈, 이 경우는 자 봐봐, 하늘을 날 경우에, 하늘을 날 경우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이 날은 날다에서 어간 날 혼자 올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말의 어간 어미는 반드시 함께 와야 되는 의존 형태소고, 그러므로 어간 날은 혼자는 올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날은 뭐가 왔다는 거야? 어간 날에 뭐가 온 거야? 관형용 어미 리을이 온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서 이랬는데 이 서가 서다라는 말에 어간 서가 혼자는 올 수 없다고. 반드시 뭐야? 어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날 했을 때도, 하늘을 날 하고 날 했을 때에도 날다에서 어간 날 하고 혼자 온 게 아니라 리을이 탈락했고, 그럴 때 우리가 동음 탈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우리말에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리을이 탈락을 하죠. 자, 낱말들 한번 읽어볼까요? 솔과 나무가 만나니까 뭐가 돼요? 소나무. 딸과 님이 만나면 따님. 그리고 겨울과 내가 만나면 겨우내. 이거 주위에 겨우내야 겨울내가 아니라 뭐예요? 겨우내. 또 바늘과 질이 만나면 바느질. 불과 나비가 만나면 분나비. 그런데 이 분나비의 경우에는 뭐도 허용하고 있다? 불나비도 허용하고 있다. 분나비, 불나비, 즉 불나비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분나비, 불나비 모두 맞죠. 다음 물과 논이 만나면 문온. 그리고 하늘과 님이 만나면 하느님. 그리고 줄과 낚시가 만났을 때요. 줄과 낚시가 만났을 때요. 이걸 주낙이라고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줄과 낚시가 만나면 주낙하고 줄여 말할 수 있고, 아들과 님이 만나면 아드님이고, 말과 들과 만나면 마되고, 열과 다지가 만나면 여다지. 자, 여다지라는 말도 주의하고. 그래서 여다지라는 말을 만나면 의문현상 두 개가 일어나지. 하나는 열다와 다지가 만났는데 여다지 했으니까 리을 탈락이고, 또 하나는 발음을 했을 때 여다지 하고 뭐가 일어나?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죠. 지금 설명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찰과 돌이 만나니까 뭐야? 차돌. 불과 삽이 만나면 부삽. 그리고 활과 살이 만나 화살.
말과 소가 만나 마소, 물과 수리가 만나 무수리, 또 물과 자위가 만나 무자위, 쌀과 전이 만나면 싸전, 울다와 짖다가 만나면 우짖다, 그리고 찰과 지다가 만나 차지다, 그리고 찰과 조가 만나 차조라는 말을 만듭니다. 자, 또한 한자어 불자, 이 아니 불자는 뒤에 오는 말이 디귿이나 지읒일 때 리을이 탈락하죠. 그래서 불동이 아니라 한자가 불동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어? 부동. 그래서 부동 자세지 불동 자세가 아니죠. 부동. 또 불당이 아니고 부당. 불득이가 아니라 뭐야? 부득이. 요런 건 한자 도금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한자를 읽어라 하고 이때 뒤에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리을이 탈락해서 부득이, 부당, 부동, 부단, 부지, 그리고 부정, 부조리가 되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라는 의미로 부지불식간에 이런 표현을 쓰면 부지불식간에 이런 표현을 쓰면 얘는 뭐라고 읽었어요? 지금 부지라고 읽었고 얘는 어떻게 읽었어요? 불식이라고 읽었죠. 왜냐하면 얘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에서는 아니 불자가 부로 읽으니까 얘는 불지가 아니라 부지라고 읽었고 얘는 시옷이니까 불식하고 읽은 거죠. 그래서 부지 불식간에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꼭 이제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불독도 그죠? 불독도 뒤에 디귿으로 오는 말인데 왜 얘는 부독이 아니고 불독입니까? 자, 놓치면 안 되는 게 아니 불자가 올 때만 알겠어요? 아니 불자가 올 때만 그때만 디귿이나 지읒이면 리을이 탈락한다는 거지 아무 때나 우리말로 불자가 리을이 탈락해서 쓰인다는 게 아니라 이해했어요? 아니 불자가 왔을 때 그럴 때 즉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리을이 탈락하고 그리고 한자를 읽을 때 따라서 부동, 부당, 부득이, 부단, 부지, 부정, 부조리 하고 읽어야 되죠. 됐죠? 다음 이제 동음 탈락은요. 즉 가다라는 말이 어미 아서가 오면 가서라고 쓰게 되고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와라. 집에 가서 그러면 이 가서는 가다라는 말에 어미 서가 온 게 아니라 우리말에 서라는 어미는 없어요. 우리말에 서라는 어미는 없고 아서, 어서가 있죠. 따라서 가다에 아서가 온 거고 그걸 가서라고 했으니까 모음 아가 탈락했으므로 즉 아모음 탈락인데 앞에도 아모음이고 뒤에도 아모음일 때 하나가 탈락한 거니까 동음 탈락이다라고 말한 거죠. 또 서다의 과거 시제 어시 오면 서었다인데 이를 섰다라고 하면 역시 동음 탈락이 일어났다. 자, 중요한 건 그 밑에야. 이 자음 탈락의 경우에는요. 한자어들이 즉 같은 받침이 오거나 같은 음운이 왔을 때 탈락이 일어나는데 이거 원래 한자를 모르면 과연 탈락이 일어났는지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요 자음 탈락의 경우는 주의해서 봐야죠. 먼저 우리가 가난하다 했을 때 가난이라는 글자가 원래는 한자로는 간자와 난자야. 그래서 원래는 갓난인데 어려울 간자, 어려울 난자, 갓난인데 즉 이를 쓸 때는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가난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준어 규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자가 본래대로 날 때는 본래대로 적고 즉 다른 음으로 날 때는 다른 음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론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서 원래 한자는 갓난인데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가난. 또 원래는 출염인데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출염이라고 읽는다. 이유는 뭐죠? 왜 가난이라고 읽고 왜 출염이라고 읽죠? 말하기 쉽게 하려고. 그죠?
우리 집은 갓난해요. 갓난해요. 더욱 안타깝지. 알겠어요? 갓난해요. 발음도 벌써 애가 빈곤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 앞에서 뭐하러 빈곤해 보여. 그지? 그러니까 발음하기 쉽도록 가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또 각자 출렴해라. 출렴해라. 이상하잖아. 그래서 출렴이라고. 또 목과 나무가 아니라 목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과라고 읽고 또 종용해라. 종용해라. 이상하지? 그지? 따라서 종용이 아니라 뭐라고? 조용. 그래서 조용히 할 때 그 조용의 어근이 바로 이 조용, 원래 종용이라는 글자에서 온 거예요. 이런 건 원래 글자를 알아야 음운 변화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그냥 조용히만 보고는 이게 탈락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자음 탈락을 주의하는 거야. 알겠어요? 원래 한자를 알아야 우리가 탈락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날과 날이 만나면 날라리가 아니라 뭐야? 나날이. 또 달과 달이 만나면 달다리가 아니라 뭐예요? 다다리 하고 표기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탈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탈락은 중요한 게 탈락이라는 의문 현상은 어려울 게 없는데 이걸 시험장에서 발견하는 거거든. 즉 그냥 부당하다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이게 원래는 부당이 아니라 불당인데 불당해서 부당이 됐으므로 리을 탈락이군. 이걸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탈락을 배운 상태에서 곧바로 이걸 보면 아 원래 부당이 아니라 한자어로 불당인데 부당이라고 썼군. 부당이라고 읽는구나. 그러니까 리을 탈락이구나. 지금은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해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국어의 어떤 내용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잊어버려서 문제입니다. 공부하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죠? 앞에 배웠던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지 막상 그 부분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선생님이 같은 내용도 반복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잊어버렸더라도 또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안 그러고 조금 기억이 안 난다고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왜? 공부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어려운 내용은 없다. 자, 다음 음운 첨가를 봅니다. 음운 첨가. 자, 이제 음운 첨가에서요. 먼저 히읗이 첨가된 사례는 우리가 암수를 표기할 때, 특히 암수를 표기할 때, 즉 히읗이 첨가되어서 수와 강아지가 만나는데 뭐라고 써요? 수강아지. 물론 이유는 이 암수라는 것이 과거에 히읗 받침 체언이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수와 강아지가 만났을 때 수강아지가 아니라 뭐다? 수강아지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은 게 딱 9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거기 써 있는 9개야. 자, 덥고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자고. 아마 더욱더 우리에게 힘들게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학원에서 에어컨을 점점 높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날씨는 덥고 힘들겠지만 공부할 때 다른 거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알겠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히읗 첨가된 암수를 붙였을 때 히읗 첨가된 단어. 시작. 수강아지, 수캐, 수커, 수키와 수타, 수탕나기, 수톨적이, 수태지, 수평아리. 따라서 키읔 들어가는 거 4개, 티읕 들어가는 거 4개, 그리고 피읕 들어가는 거 하나. 또한 수를 붙여 히읗이 첨가되는 단어들은 암을 붙여도 똑같습니다. 암을 붙여도 똑같이 즉 거센 소리로 납니다. 자, 시작. 암강아지, 암캐, 암커, 암키와 암탉, 암탕나기, 암톨적이, 암태지, 암평아리. 자, 읽어가면서 선생님 암톨적이가 뭐예요? 하고 의아하면 그건 선생한테 물을 게 아니라 옆에 애한테 물을 게 아니라 못 본 척 넘어갈 게 아니라 뭘 찾아봐야 돼? 사전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메일로 질문을 했던데,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라 하는데 그러면 그때 바로 수업 중에 찾아봅니까? 아니죠. 수업 중에는 즉 선생님하고 똑같이 집중해서 공부하고, 언제 찾아보자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가서 복습할 때, 그때 찾아보라는 거지. 지금 설명을 한참 A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B를 찾아보고 있거나 이러면 그 시간이 날아가 버리죠. 이건 수업을 들을 때도, 또는 여러분들이 보충으로 동영상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동영상 멈춰놓고 뭐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수업 듣고, 그거 요령껏 잘하는 것 같지만 공부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공부할 때는 같이 집중하고, 그리고 찾아보는 건 뭐야? 혼자 해도 되지. 알겠어요? 쉬는 시간이나 또는 복습할 때 혼자 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혼자 복습할 때에는 다른 걸 들으면 안 돼요. 이해돼요? 뭐 화면을 동영상을 듣거나 또는 뭐 테이프를 듣거나 아니면 뭐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즉 복습은 혼자 힘으로 해야 돼. 이해돼?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내가 혼자 힘으로 해버릇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즉 당당하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뭐 모른다고 금방금방 찾아보고 이러는 건 좋은 습관 아니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습관이 붙으면요, 시험장에서도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하고 뭘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당장 기억이 안 나면 금방 포기해버리게 돼.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수업을 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할 때에는 절대 딴 데 눈길 돌리지 말고 같이 교재 보고 칠판 보고 쓰고 읽고 듣고 하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 혼자 복습할 때는 혼자 힘으로, 그죠? 그때는 혼자 힘으로 또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안과 밖이 만나면 뭐라고 써요? 안팎이라고. 또 살과 고기가 만나면 살코기라고, 머리와 가락이 만나면 머리카락이라고 씁니다. 다음, 이제 우리말에는 비읍이 첨가되는 경우 있는데요. 즉 주로 이런 단어들은 과거에 15세기 때 비읍 계열의 어두자음군들, 그래서 비읍 계열의 어두자음군이었던 흔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쌀이라는 말도 지금은 쌀이라고만 쓰지만 과거에는 비읍시옷을 쓰는 그런 쌀이를 썼으리다 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쌀도 비읍시옷에 쌀을 썼던 것이 지금은 어두자음군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된소리 쌀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다른 말과 만나면은요, 이상하게 비읍이 첨가되거든. 그건 아무래도 과거에 이런 비읍시옷 계열이었던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대와 쌀이가 만나면 대쌀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쓴다? 뎁쌀이. 자, 단어들 읽어봅니다. 시작. 뎁쌀이, 벽시, 맵쌀, 좁쌀, 입쌀, 햅쌀, 휩쓸다, 입대, 접대 하고, 뒤에 때, 쌀처럼 이런 말들은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건 국어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죠. 과거에는 어두자음, 즉 비읍시옷 계열의 또는 비읍시옷 디귿에 어두자음이 왔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추론 과정까지는 그냥 귀로 들으면 되고, 결과론적인 거 알겠어요? 결과론적인 거는 기억을 해야죠. 또한 입대라는 말도 있지만 또 뭐도 있죠? 이때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입대와 접대는 주의하세요. 나머지는 뎁쌀이 그래야지 대쌀이 그러면 없는 말이지만, 입대와 접대는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또 입대도 있고 접대도 있는 겁니다. 이는 두 가지 단어가 모두 존재하죠. 휩쓸다 이런 말은 휘쓸다는 없는 거야. 휩쓸다만 있는 건데, 입대와 접대의 경우에는 입대, 접대뿐만 아니라 이때, 저때 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의문론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이소리까지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사이소리 현상을 첨가해서 배우기는 하되 사이소리라는 것은 사실은 교체도, 탈락도, 축약도, 첨가도 아닌 별도의 현상입니다. 다만 이 별개의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일단 발음이 나는데 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첨가라고 봤기 때문에 사이소리를 첨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된 소리 되기는 교체에 속하니까 사이소리를 첨가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멋쩍은 거야. 그러나 사이소리는 가장 중심은 이제 니은이 첨가되는 발음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된 소리가 일어났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을 통과하면 그걸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말의 교체, 축약, 탈락, 첨가처럼 사이소리 현상은 저 네 가지에 딱 부러지게 포함을 하기보다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즉 현상으로서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 사이소리 현상은 특별히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발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교체는 음운이 바뀌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고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또 첨가는 새로운 음운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독특한 발음은 없어요. 다만 사이소리 현상은 된 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 우리말에 있는 이 독특한 현상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걸 문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또한 이 사이소리 현상은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에는 한글 맞춤법 30항과 그리고 표준발음법 28항, 29항, 30항에 즉 표준발음법 28항부터 30항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한글 맞춤법 30항 우리 문법 뒤에 보면 어문 규정 나와 있죠. 즉 이 조항, 이 규정에서 거의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은 어문 규정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예는 한글 맞춤법 30항과 표준발음법 28항부터 30항에 모두 들어있다. 다만 이제 문법적으로 사이소리가 뭔지를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꽃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꽃길. 그러면 뭐가 일어났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고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절의 끝소리와 된소리가 일어난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모두 뭐가 일어난 거야?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는 된소리가 났어도 사이소리란 말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이소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이 발음만 난다고 사이소리가 아니라 사이소리가 되려면 이 발음과 함께 조건에 맞아야 돼. 자, 그 조건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합성 명사라는 조건. 자, 여러분들도 노트에 써봐. 책에다가 합성 명사라는 조건. 자기가 스스로 써보세요. 합성 명사라는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울림소리 뒤에서 발음된다는 조건.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 채워주면 안 되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채워주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채워져야 돼. 이 두 가지가 모두 채워져야 그래야 뭐라고 그래요?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뭐예요? 그대로 된소리 대기고 니은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봅시다. 꽃길의 경우에는 분명히 꽃과 길 합성 명사인 건 맞죠? 첫 번째 조건은 통과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 앞음절이 울림소리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자음의 울림소리 4개 뭐 있어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해당이 없죠? 그러므로 두 번째 조건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가 일어난 교체 현상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눈길을 걷다, 눈길 이러면 이때 눈길,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죠? 그리고 눈과 길 합성명사고, 그리고 아음절이 뭐로 끝났어? 울림소리로. 그러므로 이 조건을 모두 통과했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별개의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됐을 때 혹은 니은이 첨가됐을 때 이 조건을 통과하면 사이소리 현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된소리 되고 니은 첨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54쪽으로 가보면요. 먼저 된소리가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을 보겠습니다. 된소리가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을 보죠. 자, 읽어볼까요? 신장부터 시작. 신장, 길가, 등불, 촌사람, 말소리, 물떡 모두 합성명사죠. 그리고 모두 아음절이 울림소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된소리가 난 거니까 이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 아래 촛불이나 뱃사공은 하필이면 앞에 오는 명사가 모음이에요. 그럴 때에는 표기에 뭘 붙인다? 사이시옷을 붙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이시옷을 붙여야 사이소리가 아니야. 사이시옷은 어떤 경우에만 붙이는 거야? 앞에 명사가 뭐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일 때. 앞에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일 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사이시옷을 붙이는 거야. 알겠죠? 자, 따라서 초와 불이 만나서 촛불이라고 발음되니까, 즉 표기에는 사이시옷을 붙였고, 또 뱃사공하고 배와 사공이 만나 된소리 싸가 발음됐고, 그러므로 배와 사공, 명사와 명사가 만난 합성명사고, 아음절이 모음이니까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은 울림과 안 울림을 나누지 않는 겁니다. 자음은 울림소리가 4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 외에는 울림소리가 아니지만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죠. 따라서 뱃사공하고 즉 시옷 받침을 붙이고요. 그런데 이 사이소리 현상, 즉 된소리가 일어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 건 이런 조건이 되면 무조건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합성명사고 아음절이 울림소리면 무조건 사이소리가 일어난다면 아주 쉽지. 발음해보기 전에 그냥 뭐 하면 돼? 조건만 따져보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발음이 날 때 이런 조건이면 사이소리지, 이 조건이라고 곧바로 이렇게 발음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조건이 맞아도 이 발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을 수의적 변동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즉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 변동이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옆에 수의적 변동이다. 수의적 변동이 무슨 뜻이라고? 조건이 같아도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야. 조건이 같아도 발음이 다르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을 수의적 변동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똑바로 발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니은에 나와 있는 얘도 합성명사고 아음절이 울림소리지만 된소리가 안 나. 은돈이 아니고 뭐야? 은돈이야.
그러면 은도나고 된 소리가 안 났으니까 얘는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났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돈하고 발음이 안 되고 은돈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또 그 옆에도 콩밥이라고 발음을 해야지 콩밥하고 발음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봐. 김밥은 김밥 발음할 수 있지? 그러나 콩밥은 콩밥 발음이 안 된다고. 비빔밥 분명히 된 소리가 나. 그러나 콩밥은 콩밥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무조건 합성명사고 아음절이 울림소리면 된 소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된 소리가 일어났을 때 저 조건을 통과하면 사이소리다. 이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발음을 안 해보고 눈으로만 조건을 따져 사이소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엉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조건보다도 뭐가 우선이에요? 발음이. 그리고 발음이 된 소리가 나고 발음이 니은 첨가가 나야 사이소리임을 따져보는 거지. 이해돼? 자, 사실은 음운 변동은 모두 그래요. 모두 우리의 발음이 우선입니다. 발음이 먼저 정확해야 그래야 음운 현상을 찾죠. 그 옆에도 말방울 안 되고 뭐야? 말방울. 밤송이 아니고 뭐야? 밤송이. 또 그 밑에 고래기름이 아니라 뭐야? 고래기름이야.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머릿기름은 뭐라고 하죠? 머릿기름. 그렇기 때문에 시옷을 붙여요. 얘는 발음이 머릿기름이라. 근데 똑같은 고래와 기름이 만났는데 얘는 머리와 기름이 만났는데 머릿기름하고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고래기름은 고래기름이 아니라 뭐야? 고래기름이 발음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못 붙인다고. 자, 그 옆에 기와집이고 그리고 배달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된 소리가 안 나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거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의 발음이 우선이다. 그러면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의 발음을 정확히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국어 선생님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거나 우리가 낯선 발음인데 이걸 시험에 낸다면 우리가 맞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아까도 말한 대로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어떤 단어들을 중심으로 낸다? 한글 맞춤법 30항과 그리고 표준 발음법 28항부터 30항에 있는 이 단어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찻잔이에요? 차잔이에요? 찻잔이죠. 그런데 유리잔이에요? 유리잔이에요? 유리잔이죠. 그럼 술잔이야? 술잔이야? 술잔이거든. 술잔, 찻잔 전부 된 소리라는데 유리잔은 유리잔이 아니고 뭐야? 유리잔이에요. 그러면 유리잔만 유리잔이 아니다. 이거 쉬운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 유리잔이 깨졌다 이렇게 발음하기 쉽지 유리잔이 깨졌다 이렇게 쉽지 않거든. 근데 막상 사전을 찾으면 유리잔은 유리잔이 아니고 뭐야? 유리잔이야. 술잔, 찻잔 전부 짠인데 또 유리잔은 유리잔이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특히 사이소리 현상에 나오는 얘들은 발음을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다음 거기 디귿에 보면요. 가끔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거에 따라서 단어가 구별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중요했는데요. 지금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왜 중요하지 않냐면 워낙 학생들이 다 아니까. 그냥 고기배라고 발음하고 시옷을 안 붙이고 고기배라고 발음했으니까 시옷 못 붙이겠죠. 이러면 고기의 배를 말하고 반면에 고깃배하고 즉 된 소리가 나고 사이소리 현상에 시옷을 붙이면 이건 고기잡이 배를 말하고, 또 나무집 하면 나무로 지은 집인데 나무집 하면 나무를 파는 집으로. 따라서 이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 즉 발음이 나무집일 수도 있고 나무집일 수도 있고 고깃배일 수도 있고 고기배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된 소리가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의 예를 보면 이와 몸이 만나서 발음하면 이와 몸이 만나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잇몸 하고 니은이 첨가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기에 뭘 쓴다? 모음이니까 앞에 명사가 모음이니까 표기에 뭘 쓴다? 사이시옷을. 또 코와 날이 만나면 뭐야? 콧날. 또 아래와 마을이 만나면 아랫마을. 제사와 날이 만나면 제삿날. 또 터와 마당이 만나면 턴마당. 그러므로 시옷을 표기했죠. 그런데 머리와 말이 만나면 발음이 어떻게 돼? 머리말이야. 그러므로 시옷을 표기하지 않고 머리말하고 쓰는 거지. 자, 인사말도 인사말하고 발음해야 돼. 인사말이라고 발음해야 돼. 인사말. 그러니까 시옷을 표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노랫말이 뭐냐? 저 가요에 노랫말을 적어다오. 이럴 때는 스님이 지금 발음을 노래말이라 했어? 노랫말이라 했어? 노랫말. 그러므로 노랫말 할 때는 시옷 붙여야 돼요? 붙이지 말아야 돼? 붙여야죠. 노랫말 할 때는 시옷을 붙여야죠. 발음이 노랫말하고 발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말이나 인사말은 발음이 머리말, 인사말 첨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일 필요가 없고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지만 노랫말은 발음이 노랫말이라 니은이 첨가되는 발음이라 사이시옷을 붙인다 이 말이야. 그러나 보다시피 머리말이나 노래말이나 조건이 똑같잖아. 명사 노래와 말의 결합, 명사 머리와 말의 결합. 앞은 모두 모음으로 끝났고, 그죠? 둘이 발음이 다를 뿐이지 조건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같다고 발음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시간 거슬러 가는 그런 영화들 가끔 보면은 아무리 어떤 불가피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회복하려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일이 더 망가지고 이러는 걸 보게 되죠. 우리 가끔은 여러분들도 내가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가면,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 그죠? 다시 10대로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해서 여러분들 다시 10대로 돌아보내면 또 본드 불고 또 뛰어다니고 이래요.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 절대 인간은요 같은 강물에 또 담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앞으로 내가 헤쳐나갈, 앞으로 내가 담가야 될 그 물을 즉 잘 적응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어땠던 걸 회복하기는 힘들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조건이 같다고 그래서 꼭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항상 달라진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우리 국외음 하나, 비음 하나,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항상 조건이 같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돼? 국외음화 같은 거 뭐라고 그랬어?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 앞에만 오면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건 예외가 없다고. 이해돼요? 그러나 사이소리 현상은 절대 같은 조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그 발음에 조심해야지 조건에 따라서 발음을 추측하지 말자. 알겠죠? 그래서 머리말, 인사말 할 때는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데 노랫말 할 때는 첨가가 일어나니까 시옷을 표기한 거죠. 이해했어요? 다음 이제 니은이 또 첨가되거나 또 그냥 뒷말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자, 집일부터 읽어볼까? 니은이 역시 첨가되는 경우로 시작. 집일, 솜잎을, 논일, 콩엿, 부엌일, 꽃잎, 눈요기. 자, 부엌일 가지고 한 번만 말하죠. 먼저 부엌일은요 다음과 같이
먼저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나죠. 먼저 부억은 대표음 뭐로 발음돼요? 기억으로. 그리고 이 일에 뭐가 첨가된다고요? 니은이. 이렇게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또 니은 첨가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야. 그런 다음 이제 음절 끝에 오는 기억은 비음, 니은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는 거야? 비음화가 일어나서 부억률이 발음이 되죠. 그런데 이걸 국어학자들은 기억이 니은을 만나 이응이 된 이 결과만을 보고 부억률을 니은이 첨가된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부억과 일하고 표기를 보고 합성명사라는 건 증명이 됐고, 다음 앞에 오는 발음이 울림소리여야 되는데 이 표기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발음을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발음에 여기 비음화가 일어나서 됐든 어쨌든 최종적인 발음에 앞에 음절이 뭐로 끝났어? 이응으로 끝났지. 그러므로 합성명사라는 조건과 비음화 즉 울림소리가 온다는 조건 모두 충족하니까 부억률은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그렇기 때문에 집일도 사이소리 현상이고 또 꽃잎도 사이소리 현상인 이유 알겠죠? 이해했어요? 꽃잎도 합성명사라는 형태적인 조건은 그 표기를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울림소리 뒤라는 음운상의 조건은 발음을 봐야 돼. 그러면 꽃잎하고 앞에 음운이 뭐로 끝났어? 니은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즉 사이소리 현상이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니은이 두 번 첨가돼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깨와 잎이 만나면 발음이 깨잎이 아니라 뭐예요? 깻잎이야. 발음이 깻잎이야. 결국 니은이 첨가됐지. 그런데 앞에 음운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표기에 뭐 써줬어? 시옷 받침. 이해됐죠? 또 나뭇잎, 그 옆에 백엔잎, 또 훈일, 사산일, 가웬일 이런 경우는 발음이 가웬일, 사산일하고 니은이 첨가됐으므로 시옷 받침을 적습니다. 또한 조심할 건 니은이 첨가되는데 앞에 받침이 리을이면, 공교롭게도 리을이면 유음화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리을이 발음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 물엿, 서울역, 물약, 솔잎은 결과적으로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그 네모 박스에는 참고로 사이시오 표기에 있어서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 사이시오 표기에 있어서 우리는 일단 금방 공부한 대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단어인데 앞에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그때 사이시옷을 쓴다. 기억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지만 뒤에 오는 첫 소리가 된 소리나 거센 소리일 때는 절대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개와 똥이 만나면 그냥 개똥이라고 써야지 시옷 받침 붙일 수 없다. 또 허리띠 하면 시옷을 붙일 수 없는 게 뒤에 띠 된 소리가 났으니까 시옷을 붙일 필요가 없다. 배탈 하면은 시옷을 붙일 수가 없다.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면 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위층이 많이 나왔던 이유도 그죠? 위층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시옷을 쓰기 쉬운데 뒤에 거센 소리가 이미 써 있으면 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개펄의 경우에도 뒤에 거센 소리를 써서 개펄할 때는 시옷을 붙이지 않고, 그러나 갯벌하고 개와 벌하고 예사 소리가 올 때는 시옷을 붙여서 갯벌하고 표기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아음절이 모음일 때 시옷을 붙이는데 단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말이어야 하고 둘 다 한자어일 때는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내와 과가 만났을 때 내과라고 발음되는데 앞에 분명히 모음 내로 끝났지만 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두 명사 모두 뭐야? 한자어이기 때문에. 두 명사가 모두 한자어일 때는 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떤 문제로 내냐면 표기 문제로 내죠. 즉 개수 했을 때 시옷을 붙이느냐 못 붙이느냐. 그죠? 발음은 개수하고 된소리가 났고 사이소리 현상인 건 맞지만 둘 다 한자어일 때 시옷만 못 붙이는 거야. 시옷 안 붙였다고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발음은 분명히 개수, 사이소리 현상, 된소리가 일어나지만 시옷만 못 붙이는 거야. 뭐 때문에? 둘 다 한자어면. 그랬어요? 또 우유병 했을 때도 역시 시옷을 붙이지 못한다. 초점도 시옷을 붙이지 못하죠. 백지장 시옷을 붙이지 못하죠. 우리 한 3년 됐죠? 시험 문제 마구간 맞다 틀리다? 틀렸다. 마구도 한자고 간도 한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돼? 마구간으로. 읽을 때는 당연히 마구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난 거야. 발음이 마구간이니까. 분명히 발음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건데 둘 다 한자일 때는 시옷을 못 붙인다. 그것뿐이죠. 자, 그래서 예외가 있죠. 즉 둘 다 한자인데도 시옷을 붙이는 건 예외고 이 예외는 몇 개? 6개밖에 없다. 6개 읽어볼까요? 시작.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게 기역, 니은 순서로 써서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는 간 들어가는 거 3개. 뭐야? 곡간, 착간, 택간. 그리고 수 들어가는 거 2개. 뭐야? 숫자, 횟수. 그리고 방은 하나. 뭐예요? 셋방. 그래서 곡간, 착간, 택간, 숫자, 횟수, 셋방. 이렇게 6개는 예외야. 예외는 암기하는 겁니다. 예외 6개는 암기해야죠. 그래서 기차와 간이 만나면 다시 기차간 하고 사이소리가 일어나더라도 기차도 한자고 간도 한자이므로 시옷을 빼고 뭐야? 기차간으로 써야죠. 이해돼요? 곡간차에 시옷이 들어가는 이유는 곡간이라는 말이 즉 우리말이 예외고 곡간이 예외이기 때문에 곡간에는 시옷이 들어가서 곡간차하고 쓴 거고 반면에 전세방 할 때는 세방은 예외지만 전세방은 다시 원칙대로 전세와 방 한자와 한자가 만났으므로 전세방이라고 쓰고 발음만 뭐야? 전세방 사이소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전셋집 할 때는 다시 전세는 한자어지만 집은 우리말이니까 전셋집 할 때는 시옷을 붙이죠. 예산일 할 때는 일이 우리말이라 시옷을 붙여서 예산일, 가웬일, 사산일 하고 시옷을 붙여 씁니다. 그런데요. 농사일 할 때는 시옷을 안 붙여요. 농사일 메모하고 농사일은 또 시옷을 안 붙여. 왜 그러지? 왜 그렇다고? 발음이 농사일이야. 첨가가 안 일어나. 사산일, 예산일은 첨가가 일어나는 발음인데 농사일은 농산일이라고 발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옷을 붙일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니은이 첨가되는 단어들 발음상 주의해야 되는 단어들 나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뒤에 오는 말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이야 여여유로 시작하는 말은 니냐 년연유로 발음한다는 건데 이런 건 절대 100% 적용되는 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론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학자들이 보기 좋게 정리하느라고 규정해서 써놓은 거지 이건 공식이 아니야. 이해돼요? 만약에 이게 공식이라면
사이소리 현상은 수위적 변동이 아니라 결정적 변동이 돼버려. 그러나 이 조건에 맞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야지 이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이론대로 한다면 농사와 일이 만나면 뒤에 오는 일이 모음 이로 시작했고, 그죠? 이야 요요 유 중에 이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니은을 첨가해서 농산일 이래야 되잖아. 근데 발음이 그게 아니라고. 그냥 농사일이라고. 그러므로 이건 이론이 아니라 거기는 예가 중요할 뿐이야. 그래서 그 예들을 지금부터 읽어보면서 내가 평소에 제대로 발음 못했던 것만 조심하면 돼. 자, 거기 혼잎을부터 시작. 혼잎을 막일 맨잎 한여름 남존여비 야옹야옹. 또 그 밑에는요,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해도 되지만 또한 그러지 않고 그대로 연음해도 되는 두 가지 발음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이주기죽과 금융과 검열이죠. 그래서 금융, 금융 둘 다 되고 검열, 검열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된다는 겁니다. 즉 이죽리죽도 되고 이주기죽도 되고 야금야금도 되고 야금야금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니은이 첨가되는데 앞이 리을이면 당연히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즉 읽어볼까요? 설릭다부터 시작. 설릭다 불려우 유들유들. 특히 설릭다의 발음이 여러 차례 나왔죠. 설릭다 반드시 첨가가 일어나고 설릭다라고 발음해야지 연음해서 설익다 안 됩니다. 밥이 설익었어 안 됩니다. 뭐라고 발음해야 돼? 그럼 밥이 설익었어 정확히 첨가하여 발음해야 됩니다. 다음, 두 단어를 이어 발음할 때도 첨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한과 일을 끊어 발음하면 그냥 한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어 발음할 때는 뭐야? 한일 하고 첨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옷과 입다를 끊어 발음하면 옷은 옷이고 입은 입다지. 그러나 이걸 서로 결합하여 읽으면 옷입다 하고 발음된다는 거예요. 36 3년대 먹은 엿 할 일 잘 입다 26 1년대 먹을 엿 모두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잘 입다의 경우에는 잘 입다 잘 입다 두 가지 발음을 모두 허용하는 거 주의하자는 거고, 그 밑에 주의해야 할 발음은 뭐냐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발음들. 그래서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발음, 오히려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발음이 시험에서는 더 눈여겨봐야 할 요소죠.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약. 월요일이 아니라 뭐야? 월요일. 목요일이 아니라 뭐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육료가 아니고 육이오고. 송별년이 아니라 송별연. 특히 송별연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단어죠. 또 등용문이 아니라 뭐예요? 등용문. 강요가 아니라 뭐예요? 강요. 금년이 아니고 금연. 함유가 아니고 함유. 활용이 아니라 활용. 여기 송별연, 등용문, 강요, 금연, 함유, 활용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던 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이소리 현상과 또 주의해야 될 요소를 봤습니다. 사실은 이 사이소리 현상은 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단어를 해서 공부하게 된 그 예가 중요한 거고, 이론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론은 중요한 게 아니야.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은.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합성명사고 울림소리 뒤에서 와도 꼭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먼저 정확히 하고, 알겠어요? 발음을 정확히 하고 그러고서 사이소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발음은 무시하고 이 조건만 따진다는 것은 공부의 방법이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사이소리 현상은 예를 특히 주목하면서 공부하시고, 또한 반드시 복습할 때 뭘 봐야 된다고? 한글 맞춤법 30항, 그리고 표준발음법 28항부터 30항. 이번 주에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 있는 걸 발음을 계속 따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호전 적용부터 보겠습니다.